안녕하세요. 경희바른 한의원 주진원 원장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정신과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증상도 좋아지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공황 증상을 다시 겪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현상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나 또는 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런 현상은 연구의 결과들과 동일한 현상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용하시고 계신 정신과 약물들은 증상들을 진정시키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하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줄이거나 끊으면 다시 공황이 재발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과 제가 또 많은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공포의 중추라고 알려졌던 이 한 부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아몬드처럼 생긴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요. 편도체라고 합니다. 자,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일종의 이제 경고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편도체가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공황장애 치료가 설계가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 네이처지에 한 연구가 이제 실리게 됩니다. 자, 이 연구를 한 연구팀들은 아주 희귀한 환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희귀한 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편도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없는 세 분에게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을 보거나 또는 손으로 잡거나 또 유령의 집, 이런 공포 체험을 하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이분들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편도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통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분들에게 35%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마시게 한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35%를 마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명 전원에게 공황 발작이 나타난 겁니다. 외부의 위협에서는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들이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신호를 겪으면서 공황 발작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적정한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몇 퍼센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되면 인간은 이제 질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에게 질식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후속 연구로 했던 것은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을 넣어서 심장이 막 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막 뛰게 하니까 세 분에게서 역시 공황 발작을 겪게 된 것입니다. 편도체가 없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몸에서 올라오는 질식감이라든가 심장이 막 뛰는 이런 내부의 장기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공황 발작을 겪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황장애에서 공황 발작을 겪는데 편도체가 필수적인 핵심적인 경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편도체 외에도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도체는 공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고 신체 반응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도체가 하는 것은 공포의 핵심 중추라기보다 공포와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서로 조절하고 있는 조절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편도체가 없는 분들은 왜 질식감이라든가 심장이 두근거림 같은 내부의 신호에 반응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편도체가 없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황은 몸 내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공황이며 이것은 편도체를 거치지 않고서도 일어날 수 있다. 꼭 편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진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줄이거나 끊으면 왜 다시 공황이 나타나고 재발하는 것일까요? 현대의 표준적인 공황장애 치료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 방향, 즉 뇌를 진정시켜서 몸의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그러한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뇌를 진정시키고 눌러주게 된다면 몸에서의 반응은 자연히 같이 따라서 진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증상이 좀 진정됐다고 해서 이 누르고 있던 힘을 떼게 된다면 몸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방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포가 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관점이었다면 이 편도체가 없는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경로, 몸 아래에서, 안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이제 상향식의 경로가 있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향식의 조절을 바텀업 케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 있는 이런 치료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연구의 데이터가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발과 만성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이처지에서 발표되었던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하향식의 치료를 하는 기전이었다면 이제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할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몸에서 시작해서 뇌로 올라가서 공황을 만드는 이 상향식의 경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는 보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몸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그 발원지는 어디냐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또 상세한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공황장애 치료가 재발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랬다거나 또는 이 병은 원래 안 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몇 편의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공황을 치료하는 데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